몸을 살피는 것보다 어째 더 지치고 힘에 부치는 요즘이네요. 모든 여자분들이 출산하고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으실 텐데, 저는 이게 산후 우울증과 겹쳐서 그런지 숨 한 번 통 크게 들이쉬는 것조차 녹록지 않은 심정이네요. 고등학교 때 입시 미술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운이 좋게 미대에 들어갔고, 거기서의 전공을 살려 아주 작은 명함 찍어내는 회사 하나를 차렸습니다. 사무실에 필요 없는 재택근무를 코로나 터지기 10년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돈 잘 벌면서 살고 있고요. 친정어머니는 할머님께 물려받은 돈을 잘 굴려주신 덕분에 부동산 중개업으로 한참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 경매로 집을 사고 팔며 부수적인 수입을 꽤 벌어놓기도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오셨기에 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책임질 걱정은 잠시 덜어둔 채 온전히 제 일과 제 커리어만 쌓아보면서 또래 친구들보다는 부담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사업을 시작한 것에 그리 겁을 먹지 않았던 것도 다 이런 집안 배경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된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저와 아이 셋을 낳고 살고 있는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어느 한 회사의 마케팅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어요.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직원용 명함을 주문하고 또 그 밖에 제가 제품 표지 같은 것도 부가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잘한 디자인 의뢰를 외부 업체 겸 저한테로 의뢰를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서로 일 때문에 알고 지낸 지가 벌써 1년 정도 되었을 때였고, 가끔 미팅을 가지는 것 말고는 정말로 딴 생각 한 번을 품지 않은 채 온전히 회의 말곤 잡소리도 나누질 않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저희가 함께 디자인 상의를 하면서 남편 회사에서 터무니없는 업무, 그러니까 좀 혼자 하기 누가 봐도 버거운 일들을 빨리 끝내달라고 의뢰해 올 때면 남편은 저 대신 자기 회사가 좀 빡세단 욕을 해주고, 저는 저대로 남편한테 힘드시겠다는 소리를 해대며 서로를 농담 삼아 유료해주곤 했었는데요. 글쎄 그런 식으로 그냥 서로를 안쓰럽다 생각하며 걱정을 한두 차례 해준 것이 남편은 마음에 깊숙이 와닿았는지 술 마시고 자기 동료도 아닌 외부 업체 사람인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힘들다고 엉엉 우는데, 당시 남편은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절 붙잡고 회사 욕을 하다가 잠시 껌뻑 졸기도 했고, 그냥 침묵을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졸립다며 전화를 확 끊어버렸는데, 다음날 술이 깨고도 그게 다 기억이 난 건지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는 미안했다고, 밥을 사주겠다고 엄청나게 사과를 했었죠. 그걸 계기로 저희는 밥도 먹고 또 회사 욕하면서 나름 재미를 찾아가다가 남녀가 그리 붙어 있었으니 정분이 날 법도 했고, 결국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면서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연인이 된 남편을 2년간 보아오면서 남편에 대해서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 이 사람이 상당히 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것이 비전도 없고 야망도 없는 그런 시시한 남자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제 눈에 남편은 적어도 사람이 진실하고 착하고 또 저를 많이 아껴주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대학 시절 한 번은 바라남 남친한테, 또 한 번은 딴 년한테 꼬리치다 걸려 남자한테 이별을 겪은 뼈아픈 경험이 있었는지라 저로서는 나만 바라볼 수 있는 다정한 사람이 너무 필요했었는데, 그런 저의 마음속 결핍을 완전히 채워주기라도 하듯이 저희 남편은 참 이상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적어도 이 남자한테 딴 년 때문에 속이 썩어 들어갈 일은 없겠다 싶었죠. 그렇게 우리 착한 남편과 결혼해서 산지 올해로 8년 차입니다. 30대 초반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까지 건강하게 출산해서 잘 키우고 있었고요. 모두 아들들이었는지라 정말 집구석에 매번 멀쩡할 일이 없었을 만큼 참 바빴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서 저희 부부에게 생긴 변화는 비단 늘어난 가족 수뿐만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살아보니 결혼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 좀 많이 달랐던 면모 때문에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일단 저희 남편은 결혼하고도 한결같이 착하고 저만 바라보는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에는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연애 적에 하지 않던 짓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이가 둘이나 있고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돌아올 자신을 기다리는 걸 뻔히 아는 사람이 연락 한번 해주지 않고 그냥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적이 꼭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로 있었고요. 고작 서너 번 남편의 술자리를 이해해주지 못하냐면서 힘들어하는 저한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히려 제가 너그럽지 못한 와이프란 소리를 했습니다. 물론 최대한 저 기분 안 나쁘게 해주려고 눈치를 보면서 사회생활은 다 그런 거라는 걸
이해시키려 하는 게 눈에 다 보이긴 했지만 저로서는 갑자기 안 하던 회식이 결혼하며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설마 남편이 육아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농땡이 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죠. 하지만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께서 저희 남편을 그렇게나 찾으시더라고요. 허구한 날 남편을 찾는 전화를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며 남편을 부르고 집안에 남자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하나 있는 아들한테 자꾸만 손길을 요청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제 허락을 받으려는 듯 가도 돼? 라고 물어본 뒤에 시댁에 갔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말도 없이 혼자 이미 시댁에 갔다가 늦지막히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도 회식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저한테 아니, 엄마가 불러서 잠시 다녀왔어. 라면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요. 저로서는 아무리 저와 아이들한테 옆에서 잘해주는 남편이더라도 여자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는 화나고 또 섭섭해지더라고요. 제 핸드폰 문자에 답장도 늦게 하는 편이고 전화를 해도 전화기가 꺼져 있는 적도 많으니 저도 모르게 대학 시절에 저 몰래 딴 년 만나고 쭈파 다니던 그놈의 자식들이 떠오르기까지 하더군요. 얘를 둘까지 낳아놓고 사는 남편이 이러니 저로서는 걱정되고 혼란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36에 임신을 했어요. 셋째를 말입니다. 다정한 남편을 어떻게든 집에 발길을 더 붙여놓겠다면서 남편하고 가지는 잠자리만큼은 애가 둘이나 있는 것을 완전히 잊은 채로 천하행세를 하며 최선을 다하는 편이었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남편도 주고 결혼한 내내 저하고의 잠자리는 잊지 않고 꼬박꼬박 챙기는 편이었어요. 오죽하면 제 생리주기까지 남편이 다 꿰고서는 먼저 잠자리를 가지고 싶은 날을 계획까지 해서는 알려주기도 했죠. 그렇게 살다 보니 더는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더라고요. 막상 아이를 임신하니 이왕이면 나를 쏙 빼닮은 딸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생기고 그렇게 친구 같은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상상도 하게 되며 나름 기분 좋게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아이가 점점 뱃속에서 자라나는 동안 남편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고 오히려 이제는 회식이 아닌 시댁을 자주 가면서 집을 비우곤 했었지만 저는 다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결국 지 엄마인데 지도 엄마가 부르는데 마냥 거절을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최대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죠. 이해를 하지 않으면 화를 내지도 않는 남편이 제 앞에서 미안해. 나는 한마디만 하면서 더 이상 아무 변명도 하지 않는 바람에 제 속이 더 타들어갈 지경이었거든요. 제 태교를 위해서라도 제가 그냥 무시를 하고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는 게 100번 옳은 일이란 깨달음을 셋째 아이를 가지며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셋째는 첫째랑 둘째보다 좀 더 쓸쓸하게 태교를 했고 결국 시간은 흐르더니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소원대로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고 저는 순식간에 정신을 차려보니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냥 좋을 것이라 여겼던 남편과 사소한 마찰부터 여러 고민과 걱정을 가진 채 이 사람과 아이를 한둘도 아닌 셋을 낳아버렸더라고요. 싫든 좋든 결국 이 남자는 내 아이의 아빠란 생각을 하게 되며 저는 조금씩 집구석에서 자리를 자주 비워대는 남편에 대해 이해를 해보려 했고 막내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는 남편은 신경을 덜 쓴 채 오로지 제 건강만 더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간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엄마랑 열심히 씹으며 풀었는데 출산하면서 엄마가 수고했다고 비싼 산후조리원 예약도 해주신 덕분에 몸조리도 잘 했고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엄마가 아이를 돌봐줄 이모님을 고용해줘서 아이 돌보는 것에는 능숙했지만 이모님 도움을 받으며 좀 더 편하게 새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예쁜 손녀딸 보겠다며 영상통화를 자주 걸어오셨고 또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자주 와 계셨는데 몇 번 무작정 집에 왔다가 저희 엄마가 좀 불편해하는 내색을 비추자 그 후부터는 어머니 집에 계시니? 라는 질문을 꼭 한 번은 하고서 엄마가 없다고 하면 집에 가도 되냐는 질문을 한 채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잠시 어머님이랑 시누이가 아이를 봐주시는 동안 살림을 하면서 남은 두 아이를 케어할 수 있었고요. 차라리 이모님이랑 단둘이서 혹은 친정 엄마까지 껴서 아이를 보는 게 훨 마음이 편했지만 시가 식구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와서 딱히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아니셨고 그냥 와서 정말로 아이들만 신나게 보던 분들이셨던지라
저로서는 제가 혼자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어서 좋았죠. 좋게 좋게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저희 큰아들이 세탁기 안에 반짝거리는 종이를 우르르 떨군 적이 있었어요. 애들이 흔하게 치는 사고 같은 것이었죠. 그와 동시에 둘째 아이랑 막내가 배고프다고 보채고 있고, 겨우 막내 아이 젖부터 물렸고, 이모님은 둘째한테 밥을 먹이고, 저는 막내 아이를 재움과 동시에 곧장 큰아이한테 책 한 권을 쥐어준 채 이모님 곁에 내버려둔 후 베란다로 나가서 열심히 세탁기 안을 치우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집에 가도 되냐는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로서는 너무 바빠서 문자에 답할 시간이 없었는데 시모랑 시누이는 어째 제 문자에 답을 받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저희 집으로 이미 출발했던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밖에서 녹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이모님이 얼굴을 확인하고서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여보냈죠. 평소 같으면 제가 집에 있을 땐 분유 가방이며 이것저것 육아용품 놓는 가방을 거실 한켠에 놓아둔 채 집에 있었고 외출을 할 때면 그것들을 다 챙겨나갔는데 그날은 제가 분유 소독부터 가방 빨래까지 오전에 다 했던지라 거실 한켠이 싹 다 비워져 있었거든요. 시무랑 시누이가 그거 보고서는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이모님 며느리 없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자 방 안에서 둘째 분유를 주면서 첫째랑 놀아주고 있던 이모님은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는데 문을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시모가 집에 들어온 와중에도 나와서 인사를 안 한 저의 행방을 모르겠었는지 잠깐 나가셨나? 아깐 분명히 있었는데 하면서 말을 흐리다 다시 첫째 아이와 놀아주느라 바쁘더라고요. 그때 신우이가 우리 왔어 어딨어? 하면서 저를 큰 소리로 부르다가 이모님께서 막내 아이 잠들었어요. 쉬 하며 목소리를 낮추라 무안을 준 바람에 신우이는 급히 저를 부르다 말고 입을 닫은 채 없나 본데? 라고 시모한테 제가 없단 말을 건넸어요. 제가 본능적으로 나 여기 있단 소리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순간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저 사람들 또 왔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르던 참이었는데 주인이 없으면 없는 거지 뭘 저렇게 무작정 집에 찾아와서는 내 행방을 물을까 싶어서 그냥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집에 없다는 확신에 찬 시모와 신우가 별 살떨리는 말들을 겁도 없이 내 집 안에서 던져대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말을 시작한 것은 신우였어요. 아, 벌써 다섯째네. 나는 벼랑간 우리 막내가 셋째도 아닌 다섯째라고 하는 신우의 말에 귀가 쫑긋해진 저는 저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옆에서 시모가 그러니까 어쩌려고 이리 애를 낳는데 그냥 이대로 모른 척 산다던?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서 신우이는 호적은 올려야 할 텐데 그치? 초등학교 들어갈 때면 두 집 다 한바탕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치? 아휴 모르겠다. 그냥 지가 더 좋은 여자를 택하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두 집? 더 좋은 여자를 택한다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세탁기 옆에서 몸을 숙인 채 두 사람의 소리를 하염없이 귀 기울이게 되었는데 시모가 하는 말이 글쎄 둘 중 한 명을 선택한다면 나는 왠지 며느리가 팽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걔가 지금껏 헤어지라는데 헤어지지도 못하고 애를 둘이나 낳았겠어? 다 좋아 죽겠으니 버리기는커녕 지 새끼까지 낳으며 그냥 이어가고 있는 거지. 걔들이 그렇게 쉽게 헤어질 애들이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진 않았다. 분명 장담하는데 며느리가 분명 팽당할게요. 라면서 그 며느리란 사람이 분명 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남편한테서 팽을 당할 거란 소리를 자꾸만 장담한다면서 말하더라고요. 기분이 더럽고 열불나게 말해줘. 그러자 옆에서 시누이는 맞아. 엄마 말이 무조건 맞아. 아무래도 집안의 며느리가 한 번은 바뀔 것 같네. 아휴 불쌍한 년. 그런 줄도 모르고 시모시누가 집에 오는 것마저 그리 싫다고 눈치를 주니 이혼당할 때도 우리 앞에서 그런 표정 지을까? 싹싹 빌면서 이혼 말려달라고 애원하면 그때 우리가 시댁 어른으로서 본보기 좀 보여주자. 라면 뭐가 그리 재밌는지 혼자 저를 혼낼 생각을 하면서 기죽일 생각에 히덕거리는데 진짜 당장에 뛰쳐나가 저것들을 조지고 싶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은 저한테 그 모든 말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그래야 이혼 소송 같은 거 없이 그저 남편한테서 제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당하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말까지 해놓고는 방 안에 있던 이모님 단속을 하겠다면서 심지어 현금까지 주어졌습니다. 이모님은 또 그 돈을 받아다가 좋다며
입을 다무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무려 남편의 시모, 신우, 이모님까지 넷이서 저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급히 호주머니 안에 있던 핸드폰으로 신무한테 지금 친정엄마랑 집에 가는 길이에요. 혹시 저희 집에 오고 계시는 거면 친정엄마가 불편하시니 자리 좀 비켜주셨으면 해요. 다음부턴 집에 오실 때 하루 정도는 일찍 말씀 좀 해주시고요. 라고 쌀쌀맞은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보자 시어머니는 이 싹수 없는 년 하면서 궁시렁대며 신우랑 집을 황급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나가버린 시모랑 신우를 확인한 후에 베란다에서 뛰쳐나와 이모님께 한바탕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 돈 당장 달라고 제 지갑 안에 그 돈을 집어넣었고 아예 이모님을 잘라버렸어요.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자 바로 집으로 오셨고 그런 엄마한테 시모랑 신우한테서 들은 얘기들을 전하니 엄마는 설마 네 남편 투집 살림하고 있었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패닉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곤 저희 두 사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함께 합심해서 남편의 회사 앞으로 가 진을 쳤죠. 이 인간이 오늘도 늦는 건지 설마 오늘 시모와 신우가 나눈 뒷담화의 주인공인 딴 여자의 집으로 가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 셋째 아이를 감히 다섯째라고 부르도록 만든 그년이 있는 집에서 얼굴도 모르는 두 자식들이랑 놀아주다 오는 건 아닌지 하는 오만 걱정을 다하며 기다리기를 얼마나 되었을까. 늘 일찍 끝나도 회사가 7시에 끝나니까 그전에는 집에 오지 못했던 사람, 회식을 하면 밤 11시는 거뜬히 넘겼던 사람이 회사에서 6시 되어 땡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우르르 6시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퇴근길에 그 복잡한 지하철역을 뚫기까지 하며 친정엄마와 함께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저만큼이나 엄마의 속도 정말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딸내미 두고 바람핀 것일 줄 모르는 사위의 뒤를 캐는 일인데 누가 감히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랑 함께 얼마나 더 떠났을까?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 위치한 한 주택가로 들어가는 남편을 확인했고 옆에서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이런 건 다 증거로 남겨둬야 하는 거야. 라면서 무슨 유튜브 마냥 동영상을 찍어가며 뒤따라오는 엄마를 대신해 먼저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계단 따라 올라가는 남편의 뒤를 바짝 쫓아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문 안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등짝을 밀친 채로 문을 활짝 당겨 들여다봤더니 이런 씨발라 먹을 새끼 설마 했는데 그 안에 글쎄 제 첫째 아들보다 살짝 어려 보이는 남자애 하나랑 제 둘째 애랑 나이가 같아 보이는 애 하나가 아빠 하면서 저희 남편을 향해 다가오려다가 뒤에서 들이닥친 저를 보고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지들 엄마라는 사람을 불러대며 또 그 맞은편에 서 있던 여자를 향해 엄마를 외치며 엄마 아빠 소리를 번갈아가며 하는데 저는 그 집에서 완전히 부부 사이에 회방을 놓고 있는 외딴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애 셋의 아빠인데 호적상이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애 새끼들부터 시작해서 누가 봐도 그 집의 마누라인 것 마냥 앞치마를 메고서 저희 남편을 맞이하고 있었던 여자까지 이건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얼음장이 된 남편은 여보라는 말도 참아 하지를 못한 채 여자들 눈치를 보다가 뒤에서 카메라를 두고 튀어나온 저희 엄마를 보고는 장모님 이거 찍으시면 안 되는데 장모님 제발 하면서 저희 엄마를 말리러 달려들었고 그걸 제가 네 새끼들 다 나한테 얻어터지는 거 보기 싫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라며 소리를 확 질러버리자 가만히 움직이다 말고 한숨을 쉰 채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애 돌을 끼고 있던 여자도 어떻게 좀 해봐! 이제 어떡해! 라면서 남편을 향해 하소연을 하는데 그 바람에 저는 전현이 나의 존재까지 다 알고 있는데도 얘를 낳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괘씸한 마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년의 뺨따구로 얘들 앞에서 내리쳤습니다. 애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남편도 제발 제발 하면서 저를 말렸지만 남편의 불륜으로 내 새끼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는 누가 보상을 해주겠냐고요. 이렇게라도 전현의 몸뚱이에 손찌검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이렇게라도 전현의 자식들이 지들이 천년의 자식이란 걸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남편이 무슨 짓을 지가 벌였는지를 똑똑히 알길 바랬어요. 뒤늦게야 저보다 열불이 나서 남편을 후려치며 죽일 놈! 이라고 개패듯 혼을 내고 있던 엄마를
겨우 진정시킨 채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를 따라 나온 남편은 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은 채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슨 짓을 벌였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머리를 막 때리는데 저한테 그게 다 생쇼 같더라고요. 간도 그게 두 집 살림이라니. 내가 새 출발을 하지도 못하게 얘를 셋이나 낳게 해놓고서 딴 년이랑 얘를 둘이나 낳고 다른 살림을 꾸리고 있었다니. 그것도 집에 지 자식 새끼가 커가고 있는 걸 보고 살았으면서 딴 년 집에서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고 키울 생각을 했다니. 그걸 시무랑 신우도 다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사기를 치겠다고 그간 시댁에 간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 집 구석을 들락거렸을 생각을 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고 불이 나다 못해 폭발하겠더라고요. 저요? 절대로 이 결혼을 깨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줘서 전현이 호적을 꿰차게 내버려 두냐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호적 그딴 걸 따지다겠냐만 전현과 저놈의 자식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평생 첩년의 자식이란 소리 듣고 살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감히 죄 없는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부디 남편과 저 상간녀가 평생 죄책감에 살기를 바라기로 작정하고 저는 온전히 상간녀를 향해서 위자료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시모랑 신우한테도 상간녀의 존재를 알았었던 것을 사기죄로 소송 걸었고 잘린 저희 이모님에게 부탁하여 상간녀의 존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것에 대한 증언을 서게 하였고요. 결국 저는 남편 하나만 쏙 빼놓은 채 남편의 신장을 갉아먹는 심정으로 그 주변의 것들한테 죄다 소송을 걸었고요. 그래도 자식들의 아빠란 생각에 저 자식이 돈을 벌어오게 해야 했으니 직장은 내버려 뒀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이혼을 해주려 했는데 남편한테는 곧 이혼해줄게 라는 말로 회유를 하면서 이혼을 해주는 대신 남편의 월급 관리를 제가 하게 종용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남편의 월급을 제가 관리하면서 그 절반이 훌쩍 넘는 4분의 3 정도의 월급을 온전히 제 새끼들을 위해서 양육비로 챙겨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편은 4분의 1 정도 되는 돈만을 지 첩년이랑 낳은 자식한테 쓸 수 있게 되었죠. 아이를 둘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걸 알지만 제가 알 바가 아니라서 더는 신경 안 쓴 채 살고 있습니다. 키울 돈이 넉넉지 못한 놈이었으면 애초에 애를 낳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지가 좋다고 딴 년이랑 두 집 살림하며 자식을 둘이나 더 싸들여 놓았으면 키우는 것도 지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더 벌던가 해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 막내 성인이 되는 해까지 절대로 남편에게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월급 통장을 제가 관리해봤자 겨우 200 조금 들어오는 쥐꼬리 월급. 전 그거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렇게라도 위자료 챙기고 남편 월급 챙겨서 제가 꽁해놓은 뒤에 언제라도 월급 안 주겠다며 월급 통장을 제멋대로 바꾼다거나 꾀부릴 짓을 한다면 저는 이혼을 안 해준다는 협박을 하며 지가 뭔 짓을 하건 첩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보라며 무시할 겁니다. 위자료 겸 돈만 두둑히 챙기고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니 10년 동안 저한테 월급 통장 맡기지 않으면 그때 되어 위자료 달라고 소송이라도 걸어서 돈을 더 받아내고 말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년이랑 그년 자식들이 여유롭지 못한 집안 사정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저는 내 새끼들 간식거리 하나라도 더 풍족히 사주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낼 거예요. 어차피 불륜 저지르며 아빠 노릇할 가치도 없는 놈이었으니 있으나 없으나 돈 벌어오는 기계 노릇 말고는 가치 없는 놈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